방금 소개받은 한국체육대학교 등교수 정병차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직원으로 직접 담당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서울올림픽대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창립 멤버를 들어와서 31년 동안 우리 올림픽 공원에 있는 시설 유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체육 재정의 재원인 경륜 경정 사업을 태동시켰고, 스포츠 토토 사업을 우리 체육진흥공단이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문화유산 정책 수립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 제시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스포츠 문화유산이 문화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속돼서 진행되어 있지만, 오늘 한국체육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의를 제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스포츠 문화유산도 별도로 독립화돼서 우리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거기서 관리 운영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출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유산의 가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정립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스포츠 유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유산은 많은 발제자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는 스포츠 유산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남겨지는 유무형의 것이다. 즉 세대로부터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IOC가 주창하는 스포츠 유산의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적 유산, 도시적 유산, 사회적 유산, 경제적 유산, 환경 유산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유산의 부분의 종결점은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는 유산에 대한 관심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게 파생 유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 유산에 대한 파생 유산은 국민체육진흥원이 만들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진 체육 재정에 있는 경륜 경정 사업이라든가 스포츠 토토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체육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파생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체육의 유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느냐 보면 참 안타깝게도 20년 전에야 2000년 4월에 태릉 선천 아이스링크장에 처음으로 국립체육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스포츠 유산의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공감대 형성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때 당시 85년도에 스포츠 찾기 운동이 시작해서 유물을 모으는 것만 걸려도 거의 한 1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우리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만든 국립체육박물관이 2024년 9월에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체육에 대한 유산의 관심도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여다보시고, 국가 등록 스포츠 문화재로 한 20여 점이 등록되어 있는데,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금메달, 그리고 시상됐었던 월계관이 한 10여 년 전에 문화재 등록제로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돼 있어 그만큼 스포츠의 관심도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미진했던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6번째로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우리가 개최한 그랜드슬램 국가인데, 우리 메가 스포츠대회 어떤 기념관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때에는 서울올림픽 기념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에서, 월드컵 축구 때는 2002 피파 월드컵 기념관에서, 대구 육상 세계선수권 때는 대구 스포츠 기념관에서, 대회 초창기 유치부터 대회 종료 때까지 모든 자료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스포츠 유물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국의 스포츠 박물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외국의 스포츠 박물관은 한 1970년도부터 80년 사이에 그 박물관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제가 오늘 이 4개의 박물관을 소개했는데, 이 4개 박물관은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 스포츠 박물관은 게른에 있고요. 특이한 점은 각 전시관마다 이동할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프랑스 스포츠 박물관은 니스에 있습니다. 니스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념품 위주로 유형적인 기념품 위주로 전시되어 있는데 프랑스가 법적으로 굉장히 잘 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스포츠 유산 부분이 공매에 나오면 법적으로 스포츠 박물관이라든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 영국은 이제 축구 나라답게 국립으로 영국 축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만 명 이상이 여기 방문해서 오는데 매년 2, 3, 4회 정도 테마를 변경해 가서 유물 전시이기 때문에 항상 왔던 사람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졌고요. 일본의 스포츠 박물관은 특이한 부분이 이 박물관 전시뿐만 아니고 스포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시산점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의 관리 부분, 그리고 외국의 스포츠 유산 관리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 세 가지로 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에 관련된 정부 주체가 지금 현재 스포츠 유산과에 있지만 좀 너무 적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산 관리 전체 부재적인 부분의 보완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스포츠 유산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여기 마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이제 미수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다 문화재에 관계되는 문화재청에 관계되는 조직과 법에 의해서 통제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소한 게 우리 오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스포츠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을 정부 차원에서 별도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처럼 우리도 스포츠 유산 관리청을 신설한다든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현재 스포츠 유산관을 스포츠 유산 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해서 이쪽에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가 마련돼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문화유산에 관련되는 관련 법이, 스포츠 유산 관리법이 제정돼서 독립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실행 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단체가 이런 실행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실행 주체를 만들다 보면 정부가 좀 난색을 표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이제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국립체육박물관의 업무 영역을 좀 확대해서 국립체육박물관이 실행 주체로서 당분간 안정을 가져가고, 그 이후에 스포츠 유산 관리원을 이제 신설해서 전담토록 하는 게 실질적인 방향성 제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런 조직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실행지 준칙을 만들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어떤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래서 스포츠 유산 개발원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노린 내용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연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연간 단위는 이제 1년 단위로 발표해서 여기에서 일어난 아젠다가 실질적으로 스포츠 정책의 입안의 실행의 세부 계획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측면의 접근 방향이고, 나머지 이제 하부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용자들, 그러니까 특히 올림픽 기념관이라든가 가보면 한번 온 사람은 안 옵니다. 네, 콘텐츠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어린이라든가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연별로 테마 기획도 뭐 3, 4회 개최한다든가 저기 프랑스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국제 대회를 많이 참석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하나가, 외국의 경기장에 간다든가 국제대회 참여하면 그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 가면 수십 년 전의 사진, 흑백으로 된 사진이 그럼
복도에 쫙 있고 트로피가 잘 전시되어 있으면서 너무너무 진짜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대장소가 있으면 그걸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장소에 그 시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활용됐다는 것도 상징적인 기념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객을 우리 전 발자자들이 만든 것처럼 사후 계획과 사후 후의 계획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사전에 수립됐다는 증명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북한에 있는 스포츠 유산이 뭘까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 간의 스포츠 유산에 대한 발굴과 연구조사할 수 있는 어떤 포럼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창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스포츠인과 또 스포츠를 사랑하는 정부 부처분들이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분을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남북의 스포츠 문화가 상호 공동적으로 교환되어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실행하느냐. 1단계로서는 일단 스포츠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경기단체라든가 또 국민체육위원회든가 문화체육관광은 못합니다. 외부에 문화적인 스포츠적인 걸 떠나서 문화적인 경험이 있는 그런 연구단체 기초자료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항이 정리가 되면 관련 시설을 조사하고 또 기록화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으로 2단계로 접근하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표정을 남겨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림픽 공원에 있는 경기장에 어떤 장소에 표정을 남기기처럼 어떤 유물 하나에도 표정을 남겨서 기록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승 절실하고 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포츠 유산이 발전돼야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적인 유산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런 스포츠사에서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체육사에서 스포츠 유산 포럼에 의해서 논제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은 미랄의 시름이지만 우리 스포츠계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잘 정리가 돼서 큰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신 한국체육대학교 정병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토론으로 이용자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국립체육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 브리온 컴퍼니 대표이신 이무택 대표이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학문적인 시각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아마 산업계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산업적인 관점 그리고 이용자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1세션에서 김원일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과연 국민들이 스포츠 유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 그런 개념 자체가 있는가. 우리는 사실 올림픽대로, 올림픽 공원 이런 걸로 사실 스포츠 유산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거 이외에는 사실 지금 발제를 하신 정병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념관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빅 메가 이벤트가 유치된 다음에 기념관들은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 때 신었던 스케이트 어디 있는지, 그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이상화 선수가 고다이라 나오하고 같이 포옹하면서 들었던 태극기 어디 있는지, 그리고 88 올림픽 때 김영남 선수가 대한민국 88 올림픽 최초 금메달 땄을 때 신었던 레슬링화 어디 있는지, 지금 한국체육박물관 있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장에 뭐 야구 명예전당 만들고 있고
다 있는데 접근성 굉장히 떨어지고 국민들이 쉽게 언제나 가서 보고 즐기고 콘텐츠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 우리 곁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소비자적인, 이용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스포츠 유산과 레거시를 남기려고 하는지, 저는 그거에 좀 강한 의문을 가지고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자세히 내용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지금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2024년도에 건립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나마 완벽하게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들 때문에 그 유물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관계자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이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다 유치했고 정말 수많은 메달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산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 곳에 모을 체육박물관이 이제 뭐 한국 스포츠 역사 100년 만에, 근대 스포츠 역사 100년 만에 이제 생기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는 거죠. 제발 이해관계에서 조금씩 한 발짝씩 물러나셔서 이용자적인 관점에서 그 유물들 제발 좀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일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편하고 더 손쉽고, 올림픽공원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토리와 명분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 있는 이 국립체육박물관이, 저는 뭐 어떤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이용자적인 관점, 국민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건데, 일단 국립체육박물관에 그 유산들 다 좀 모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적인 관점, 그리고 요새 F&B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어떤 F&B 음식 그 매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박물관이든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살아날 수 있어요. 뭐 파리나 뉴욕이나 이런 박물관들 가면 그런 카페, 음식점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음식점 유치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들 유치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카페를 갔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러 갔다가도 박물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용자적 관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 유산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레거시를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10조씩 써서 하는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결국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만들었던 그런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 스포츠 이벤트 할 때도 사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컬렉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 입고 나가는 그런 옷들, 뭐 예를 들면 뭐 곽용기의 스케이트라던가 이런 거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받아 놓으시고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올림픽 끝나면은 바로 그것들 또 컬렉팅 하셔가지고, 저는 한 곳에 국립체육박물관 일단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으시고, 그 다음에 뭐 메가 이벤트가 있었던 지역자치단체나 이런 데들이 그 안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국립체육박물관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을 때 그 세컨, 서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지, 첫 단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국립체육박물관을 제발 이용자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정말 충분히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